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요. 80년대 후반에 90년대 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를테면 김대중 후보가 광주를 가면 환대를 받죠. 대구에 가면 푸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강릉에 오면 무대접입니다. 유세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돌 공연 기획하고 이런 트로트 공연 기획하고 이런 분들이 강원도 공연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예, 장윤정이 나와서 어머날 불러도 동네 어른들이 너 잘하나 보자 하고 발줄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긴 줘요. 그리고 뭐 먹을 거냐 묻지 않습니다. 그럼 짜장면 2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없는데 짜장면이 오긴 옵니다. 그러면 단무지를 먹다 단무지가 떨어져서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역시 대답은 없는데 단무지가 한 반은 날라서 툭 떨어집니다. 탁자 위에.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강원도 사람들이 되게 불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사고의 그릇이니까 이 그릇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척 같은 데에서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 시어머니가 이를테면 장을 보러 가면 며느리가 수도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장에 가세요 이러겠죠. 근데 이제 강원도 삼척에서는 며느리가 어머니 장에 가와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반말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사람들 중에 특히 그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말을 할 때 반말투로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창희 회장님 뵈시면 약간 반말투라면 저렇게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강원도 분이라서 그렇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산맥으로 영동 영서의 언어가 갈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서 언어는 주로 서울 언어에 가까워서 별다른 특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영동 언어도 3가지 정도 나눠집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양양, 속초, 고성 쪽은 함경도 언어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특히 이 분단과 한국전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언어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상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삼척은 이제 울진 쪽으로 해서 강원도 이제 이긴 하지만 경상북도 방언을 좀 닮아 있습니다. 울진이 옛날에는 강원도였습니다. 60년대까지요. 그래서 우리 뭐 시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기 누구예요? 김명인이라는 신분 있죠. 이분이 울진분인데요. 이분이 첫 시집을 1960년 정도가 냈는데 그 시집 뒤에 양력을 보면 강원도 울진 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 잘 이상하다고 오타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울진은 강원도였고요. 제천이 강원도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제천, 울진이 다 강원도였는데 울진과 삼척은 이게 경상도 방언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한나절 중에 동서남북의 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그렇게 그것에 한 10배에서 100배쯤 다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나누는 건 영서와 영동 이렇게 나누는데 영동 방언의 사실 핵심은 강릉입니다. 근데 강릉 방언은 경계가 굉장히 웃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 영서가 갈릴 것 같지만 언어나 문화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강릉 대도호부 관할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강릉 대도호부는 어디까지 관할을 했냐면 평창군 봉평까지는 강릉 대도호부 소속이고요. 횡성군 둔내부터 그 원주 소속입니다. 그래서 영동 방언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 태기사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봉평 분들은 강릉말을 쓰고 둔내 분들은 원주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워낙 산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언어의 어떤 경계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언어의 경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속초고성 양양을 영동이라 그러지도 않고 영서라 그러지도 않고 가운데서는 거기에 영북이라 그럽니다. 좀 독특한 말이죠. 영북. 그래서 과거에 그 영북 문학회라는 문학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북을 대표하는 시인은 이상국이라는 지금 46년생이죠. 이분이신데 작가의 이사장님도 하시고 우리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시집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우불어 간다라는 시집이 제 기억에 아마 80년 말인가 90년 초에 창비해서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의 겨울이라는 시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설 지난 눈이 길을 메우고 춘엽 끝 썩은 새 속 참새들 잠든 저녁 아궁이가 미어져라 군부를 지피고 그이들은 가마니를 짜고 멍석을 뱉죠. 흐린 남포 불빛 두억신이 같은 그림자들 들이우고 한켠에선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며 가만히 나를 꼬아대고 힘 좋은 일은 번갈아 바디질을 향거리고 작둔날에 손가락 자르던 이야기와 인공 때 배웠다는 번쩍번쩍 유물론과 김구 선생을 이승만이 죽였다는 등 끝없는 입담이 목이 컬컬해지면 얼음 박힌 동치미를 내다먹거나 동네 제사가 있는 날엔 밤참을 먹었죠. 밤도 점점 깊고 구들장이 식을 때면 새끼를 사러 한 동씩 둘러매고 그이들은 마당가 눈속 뜨거운 오줌발을 박아놓고 헤어졌죠. 근데 거기에 제가 주목한 거는 인공 때 배웠다는 번쩍번쩍 유물론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접경지이면서 그 남북 갈등 관계가 아시겠지만 이제 양양이 이제 38선 북쪽이었거든요. 그 강릉에서 주문진에서 양양을 가다 보면 386에서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38선이에요. 그러니까 분단되면서 이미 양양 북쪽이었죠. 북쪽이었는데 그러다가 6.25 전쟁하면서 다시 남쪽이 된 거잖아요. 수복지구라 그러죠. 그쪽에 번쩍번쩍 유물론 이런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번쩍번쩍은 변증법적 유물론인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독특한 말들이 영국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시기가 있었다. 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본명은 허병직인데요. 허병직 허림 시인의 경우에는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내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홍천군 내면의 방언을 끌어모아서 그걸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방언이 굉장히 잘 나타난 그런 시인이라고 하면 허림 시인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나온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그 제목이 좀 독특하죠. 거기 보시면 골말 산지단골 대장간에서 제누리 먹다. 이 제누리는 이효석 소설에는 젖놀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잿놀이라고 했습니다. 잿놀이. 이건 참의 강원도 말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골말 산지단골 대장간에서 먹는 제누리는 맛있다. 옥양 머릿수건 쓴 새댁이 호면을 삶아 동치미 국물에 신짠지 송송 썰어 넣은 얹은 국시. 이 냄새는 새콤하니 삭은 삼삼한 맛이어서 복골 상노인네도 때 되면 뒷짐지고 제너마 평상에 앉는다. 엄대장은 마을 떠들며 야장하는 터라 골말 산지단골 대장간 평상에는 붉은 데이 작업장 버덕말 섬터 아랫비낭 중노인네들이 육경햇살 덮고 앉아 톱을 쓸기도 하고 엄대장 정에 맞춰 매질도 하고 하며 차례 기다린다. 지금은 뗄랑구도 할 때라 돋구며 묵낙 작두가 상한 잇몸을 드러내고 문드러진 톱날이 붉은 이빨을 드러낸다. 늘원장이나 고개 넘어 큰 장에도 나가는 엄대장은 입담도 세다. 내일의 배도 임금님 칼을 베르던 야장이었지. 지금이야 떠들이 딱세지만 먼산 구름 보며 웃을 때는 소를 닮았다. 홈이며 낫괭이 작두 복력챙이 들어놓은 평상 한쪽에 새댁은 입수대로 북시들 삶아 차린다. 누구도 물어보는 이 없지만 엄씨가 새장가를 갔느니 보쌈에 왔느니 풍문을 들었어도 함께 산다고 흉댈 낯살도 아니지만 소문은 돌고 돌아 사신한구 바람처럼 새새거렸고 탁주 한 대접 비운 엄대장 공평 어딘가 사는 먼 친척 동생이라며 겨울 한철 잠깐 살림받으러 왔다고 제누를 먹는 동안 색시는 불이 꺼질세라 불매질이다. 노루가죽 덧댄 불매 밀고 당기면 쥐 우는 소리 토끼 우는 소리를 따라 시적스럭 노래 안 꺼지지 않을 만큼 밀고 당겼다.
엄대장이 먼저 일어나 봉담배를 말아 불을 붙이면 우리 색시입니다. 오탑니다. 색시 손맛 좋지 않다. 확 살아오른 불길에 색시 얼굴이 발그스레 달아오른다. 여기 이제 현재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시인이 그 말을 가장 잘 살려서 쓴 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모르는 어휘들이 꽤 많으시죠.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동네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묵낫인데, 이 묵낫은 낫을 강원도에서는 이 아래쪽에서 모르겠습니다. 표준어로는 이제 조선낫과 외낫이라고 구분을 하죠. 조선낫은 나무를 자르는 낫이고 외낫은 풀을 베는 낫인데, 저희 동네에서는 나무를 베는 낫은 목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낫이라고 그러고요. 그 외낫을 저희 강원도에서는 양낫이라고 합니다. 서양낫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낫과 나무를 베는 낫, 이렇게 저희들은 말을 다르게 하거든요. 목낫을 어르신들이 묵낫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복령꼬챙이 같은 경우는 복령을 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꼬챙이를 복령꼬챙이라고 합니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생기는 버섯의 일종인데 찔러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쇠로 긴 꼬챙이 만들어서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삶과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름이 굵은 나무가 굵다 이런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굵다는 속이 썩어서 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제가 다양한 말들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소설을 좀 주목해봤습니다. 한 분은 저희 강원도를 대표하는 작가 이순원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분은 이제 강릉 출생이고 강릉에 이제 그 우추리라는 곳에 고향이고 이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일부 소설에는 강릉 사투리가 나옵니다. 19세에도 강릉 사투리가 나오고 여기는 말을 찾아서에도 강릉 사투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순원 선생님이 원래 이번에 같이 오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순원 선생님이 지난주인가 여기 사산문학상 심사를 다녀가셨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열흘 만에 또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못 오셨는데, 사실 오셨으면 이순원 선생님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안 오셨으니까 제가 그 말을 찾아서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화자인데요. 이순원 선생 자기인데 오늘 꿈에 말꿈을 꿉니다. 말꿈을 꾸고 그 말을 어딘가 찾으면 철원도강 막 이런 건데 고향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이제 우리 애들이 고향에 가 있어요. 아부제 집에 가 있어요. 아부제는 강릉말로 삼촌이나 오촌 당숙을 나타내는 아저씨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럼 이제 가까운 친척 아저씨에게 가 있죠. 그러니까 아부제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 애들이 놀러 가 있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한 사람은 표준어를 쓰고, 즉 화자인 나는 표준어를 쓰고 아부제는 강릉 사투리를 씁니다. 그렇게 대화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표준어와 사투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5번째 줄. 여보시오. 이걸 이제 강릉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보세요 존대를 할 땐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나이가 같은 남자가 전화할 때는 아주 건방지게 여보시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아부제 표준어입니다. 아부제 그래 서울이나? 강릉 사투리는 지금 제가 억양이 좀 다르시죠? 서울이나?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예. 서울이야? 예. 아버지가 먼저 서울이나 한 것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나냐라고, 너 서울에 있는 조카지? 라는 말이고, 나중에 서울이야 라고 물은 것은 지금 전화를 거는 것이 집이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 서울이냐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강릉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서울이나? 예. 서울이야? 이거 왜 묻죠? 근데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강릉 사투리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사투리 이 남자들이 뒤가 좀 짧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 이렇게 하면 어제 어디 갔다 왔니? 라고 써야 되잖아요. 어제 어디 갔다 왔니? 이게 뒤를 짧게 합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 예, 어디 좀 들러볼 때가 있어서요. 그런 걸 전화하니 자꾸 다른 여자가 받지. 애미 목소리도 아니고
다른 여자가 아니고 전화기가 그러는 거예요. 집 비울 때 거기 얘기할 게 있으면 하시라고. 그건 아는데 목소리가 다르니 난 다른 여자가 네 집에서 전화를 받는 가고 그래서 잘못 그렇나 해서 또 걸으니까 같은 목소리잖 이렇게 자릅니다 줄을. 그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어디 편찮으신 데 없죠? 없어. 하는 일도 없이 노는 김뭐 편찮을 때가 어디인? 그래 전화는 왜? 이 강릉 사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났죠. 조카가 전화는 뭐라 해야 되죠? 잘 있니? 애들은 괜찮니? 뭐 건강 괜찮니? 이렇게 합니다. 그 전화는 왜?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화는 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새해는 무슨? 이제 개설 지난 걸 가지고 개설은 설 다음 날을 설이라 그러니까 속되게 개 보름 지났다 너 설 지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갓 지난 설을 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그래 우리 아들 조심하지 뭐 어머니도 잘할게나 늘 걱정 말고는. 그런데 아버지 그런 형태로 합니다. 다음에 뒤쪽에 가서 대화를 좀 더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 10째 쭉 내려가시면요. 그럼 위에도 얼른 전화를 하지 않고 이거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 위에 내용을 보시면은 애들 어디 있어? 그러면 저 윗집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럼 윗집에 전화하지. 그럼 위에다 얼른 전화를 하지 않고 그런데 아버지 이게 말이 아주 짧습니다. 말고기를 입에 대는 건 어때요? 꿈의 말이나? 꿈이라고 그렇고 생시라도 그렇고요. 그런 꿈 꿨더라? 아니요, 그런 꿈 꾼 건 아니고요. 괜찮아 그것도. 그러면서 아주 짧게 아주 매정하게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강원도 강릉 사투리의 특징이라는 걸 보시면 맨 마지막에 또 보면 그럼 끊고 위에다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잘 있어라 건강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심상대라는 작가의 물론 묵호죠. 묵호. 심상대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묵호를 아는가, 명호컨, 미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순원 작가와 심상대 작가는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강릉 상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심상대 작가의 소설 중에 제가 인용했는 소설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제목이 양풍전입니다. 양풍전은 고전 소설의 이름이죠. 근데 이 고전 소설은 양풍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 이야기를 쭉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전 소설이 1890년, 1900년대부터 딱지본이라는 책으로 이제 보부상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이 되죠. 그 딱지본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할머니들이 읽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한글 언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글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게 보통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붙잡아서 읽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읽어 그리고 할머니 그걸 듣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해 듣다 보면 할머니들이 이걸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손주한테 양풍전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창전 같은 거예요. 심창전. 근데 심상대 작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양풍전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엄마에게, 늙은 어머니에게 양풍전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양풍전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가 하는데 심상대 작가가 표준어로만 하고요. 할머니는 자기 엄마는 오리지널 강릉 사투리로만 합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로만 끝나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형식의 소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화인데 이 대화 중에 표준어가 짧게 그래서 요거만 나오고요. 나머지 할머니가 하는 강원도 특히 동해지방 동해와 강릉 지방의 사투리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심상래 작가의 최고의 소설은 이 양풍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작품은 보면 따옴표도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놨는데 오타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투리와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옛날에 양푼이 집에 아버지가 작은 집 하나 뒀는데 이 여자가 하도 독스러워가지고 엄마는 살아서 죽었어. 죽었어. 그럼 작은 집이 아니네. 개모지. 있을 때 작은 집 둔 건 양풍이 엄마 있을 때야. 양풍이 엄마는 나중에 죽었지. 그래 살았는데 이 여자가 하고 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이래서 양풍이 어머니가 양풍이를 얻고 양녀를 앞세우고 문 앞을 나설 때 산천도 울고 초목도 울었대. 그런데 그 이야기 책 어디서 난 건데 어머니? 몰라. 옛날에 너 외할아버지가 내가 어려서 읽으라 해서 읽었어. 설에 어디 놀러 다니라 하나 이런 거나 읽으라 그러지. 그런데 양풍이 어머니가 양녀를 얻고 나갈 때 어디를 간다고 했고 하면 옛날에 양풍이 외갓집이 잘 살 때 종으로 있던 할아버지 집으로 지망하고 얻고 나가니 아마 그 종이 죽은 지 수년이 돼서 그 집터 차장이 쑥대밭이 됐더래. 또 종을 쳤다. 이번에는 상당에 있는 하인이 나와 어떤 일로 이런 먼 지경에 와 어린 소녀가 그러라고 하니 성은이 안 가요. 이름은 풍이와 여라고 했다. 엄마 찾아왔다고 하니 잠깐만 있으라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상감 있는 데 가서 10년 어린 농자 소녀가 엄마 찾아왔다니 데리고 오라 하고 들어가니 고대강실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 버선발로 뛰어와 양풍아 젖 먹고 싶어 어찌 살았느냐 양녀야 손 아파 어찌 살았느냐 하고 이곳은 너희가 있을 때 아니라고 양녀는 손목을 쌓아놨던 걸 붙여주고 너는 옥황상전 건너가고 양풍은 칼을 줘서 나라의 군사가 되어 좋은 사람 되게 했대. 그럼 양풍이가 받은 건 칼이구나. 그래 칼. 그게 다야? 그럼 다 하지. 또 없어? 뭐 어떡하라고. 막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데. 지금 강원도 분들은 웃는데 제주도분들 잘 못 웃으시는 거예요. 이 소설이 이게 맨 끝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잘못 살았다. 근데 이게 이제 아들은 퉁명스럽잖아요. 그 이제 딱 이런 소설이. 근데 어떻게 됐는데? 엄마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 죽은 거네? 근데 이제 죽었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살았어? 그게 아니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뭔데 그러면? 뭐 그렇다고. 이게 이제 강원도 강릉 사투리 가장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소설 중에 가장 잘 쓰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강릉 사투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특이한 말들이 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도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이를테면 강릉 단호장에 가면 이쪽에서는 야바이꾼들이 도박을 하고 저쪽엔 그네를 타고 여기서는 구슬하고 이럽니다. 근데 또 술 먹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단호장에 갔다가 집에 간 할머니에게 묻죠. 단호장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이 할머니가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겠죠. 한쪽엔 싸우고 뭐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일구진안설일세. 일구진안설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일구진안설이 한 말은 한문입니다. 일군은요. 하나 일자 입구자입니다. 일구. 지는 어조자 지자고요. 난설에 나는 어려울 난자를 쓰고 설은 말 설자를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도 말하기 어렵다. 근데 이게 이제 사투리인데 이게 강릉으로 전화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면 복잡다단한 장면에 대한 한마디로 그걸 끝내버립니다. 면민책도였는데 그럼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이쪽에는 뭐 밥도 팔고 술도 먹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집에 갔는데 묻는 거죠. 아내가 뭐 책대 어땠어? 그러면
아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달부 어엽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달부 어엽다란 말은 말하기 좀 껄끄러울 정도로 되게 그래.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근사한 말로 일구진 않으니. 근데 이 말을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저희 어머니가 쓰셨다는 거. 그래서 이 언어의 경제성이나 효율적인 말하기 이런 것들이 사투리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살렸을 필요가 어떨까. 그리고 일구진 안설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문학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앞쪽에 제가 이효숙 소설 얘기할 때 시모라는 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진 말이긴 한데 이 말이 아니면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집을 가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걸 시모 살러 간다 그럽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역시 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유정의 예를 들었는데 언어가 문학이라는 게 특히 그렇겠죠. 문학이 특히 이제 고통스러운 삶의 장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하거나 어떤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그걸 읽음으로써 어떤 카타르시스가 오는 것이 작품이라고 본다면 김유정식의 해학과 풍자도 강원도식의 해학과 풍자 같은 경우도 되게 가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소설 쓰는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살려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걸 통해서 문학이 고전적이긴 하지만 좀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어제 저희 회장님이 이 포스터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저 앞에서 교수님이 발표하면서 저는 저 봉평촌에서 나물이나 뜯는 사람인데요.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저희 이제 이 발표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원도 방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